영어와 관련해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의 유형 중에 하나가 비슷한 말들끼리 놓고 이게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느냐, 어떤 뉘앙스의 차이가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구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느냐, 이런 식의 질문인데요. 이런 질문이 나쁜 질문은 아니지만 영어를 배우는 여러분에게 왜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은 질문인지, 심지어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크게 도움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선생님, erase, delete, remove, get rid of 어떤 차이가 있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1분 내로 받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완성된 답변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설명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도 많고 들어야 할 예문들도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에요. 이 말들을 단순히 우리말로 옮겨놓고 보면은 사실 다 비슷해요. 뭐 없애다, 지우다, 삭제하다, 제거하다 다 비슷비슷한 말들인데 중요한 거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맥에서 무슨 의미로 무슨 뉘앙스로 우리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어울리는 단어들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집요한 선생님을 만나서 100%의 답변을 다 듣는다고 쳐요. 그러니까 모든 예문들, 모든 상황과 모든 가능성과 모든 예외 사항들에 대한 그런 설명까지 다 듣는다고 쳐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그 정보의 양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남는 거는 혼란과 좌절스러움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분명히 비슷할 거라고 생각한 그 말들의 차이를 그냥 알고 싶었을 뿐인데 이런 너무나도 많은 그런 규칙과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일단은 그냥 첫인상이 어렵게 와닿아서 그거를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에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어휘 표현뿐만이 아니에요. 문법적인 내용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강의 영상을 많이 올리지만 전치사, 관사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안 올리잖아요. 그쵸? 그 이유가 1시간 분량의 영상으로도 그게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문법에 대해서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문법이라는 거는요. 사람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규칙성을 다 정해놓는 그걸 다 지배하는 그런 규율, 규정, 규칙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언어를 수년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쭉 사용해 오면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된 그런 규칙성을 정리해 놓은 게 문법이에요. 생각해봐요. 우리말만 해도 요즘 사람들이 문법에 어긋나는 말을 얼마나 많이 사용해요. 어쨌든 이 문법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이 문법을 이해하고 문법을 학습을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거나 거기에 너무 의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원래 하던 얘기를 돌아가서요. 비슷한 말들끼리의 그 차이점을 여러분이 처음부터 이걸 다 정리해서 다 모든 거를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질문을 하거나 어떤 것에 대해서 이제 배우려고 하실 때요. 그 첫 접근 방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까 들었던 예를 다시 가져와서요. delete, erase, remove, get rid of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 말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차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싶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죠? 그럴 수가 있잖아요. 무슨 차이지? 이럴 때는요. 여러분이 가장 뭐부터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먼저 상황을 그리세요. 어떤 인물이 있는 어떤 사람이 있는 그 상황이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그 상황 속에서 이런 말을 할 때 이것 중에서 어느 걸 사용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학습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get rid of라는 표현 하나만 놓고 봐도요. 그 어떤 상황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뭐 삭제하다도 될 수가 있고요. 지우다도 될 수가 있고 없애다도 될 수 있고 치우다도 될 수 있고 너무나도 다양하게 쓰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황을 먼저 생각하고 이 상황에서는 뭘 쓰는 게 제일 자연스러운 건지 그거를 익히고요. 그거를 이제 상황과 묶어서 여러분이 배우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렇게 하면은 배우는 속도가 훨씬 느리다라는 느낌이 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 모든 규칙을 다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하나씩 보는 거예요. 한 상황에 어울리는 하나의 표현. 그렇죠? 그런데 이게 훨씬 더 기억에 잘 남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실제로 그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더 잘 그거를 찾아 쓸 수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시작을 하려고 하면은 너무 혼란스럽고 어렵기만 해요. 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 아시겠죠? 제가 지금 오늘 이번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답변을 그냥 패스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투부정사랑 동명사의 활용이 너무 혼란스러워요. 어떻게 차이를 이해를 해야 되죠?
이런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상황을 만드세요. 상황을 만드시고 이 상황에서 요 얘기를 내가 하려고 하는데 이럴 때는 어느 게 더 어울리나요? 라고 여러분이 질문을 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설명을 해주는 입장에서도 훨씬 더 부담이 덜 되고 더 정확하고 더 섬세한 그런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배우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그거를 이해하기도 쉽고 훨씬 더 학습 효과도 높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내일 제가 이사를 해야 돼서요. 이쯤에서 마칠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뵐게요.